전입니다. 국민들의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1년 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9, 전달보다는 1포인트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그 기준치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오름세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만나보실 거고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갑니다. 용산과 광진구 다녀올 건데 용산에선 청파동, 광진구에선 자양동까지 한강병원 라인으로 인기 많은 이렇게 두 지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1부 순서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부동산 투자 불변의 3가지 원칙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 분들 정말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이 입지가 좋은 곳 3가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상승폭, 수익률 좋은 지역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가지 어떤 점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2021년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 예상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재개발, 검토, 예정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1년도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는 지역이 생각이 나시나요? 없다면 바로 이곳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두 지역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격 상승폭, 정말 수익률 좋은 지역 찾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릴 만한 지역,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몰릴 만한 지역을 먼저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투자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소액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쉽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거래량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면 바로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종목을 찾으셔서 투자의 방향과 지역을 정하시면 될 것 같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인구 유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핵심지 아니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그 투자의 지역을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규모 개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형 병원이 됐던 업무지구가 됐던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주변 지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그 주변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뉴스와 신문 이런 보도 매체에서 방송하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마케팅 효과가 저절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와 신문의 보도 매체에서 방송하는 지역에 아니면 종목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마케팅 효과가 저절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투자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상황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바로 거래량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의 방향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슈가 되는 지역 바로 이제 뉴스나 보도 매체에서 방송하고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올해 2021년도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21년도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민간 재개발 검토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이런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쏠려 있다 보니까 지가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재건축에는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공공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유재산 침해 논란 바로 2월 4일 이후로는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 60에서 70% 형성이 되어 있는데 즉 마이너스적인 요소 30%에서 40%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감안하고서 이렇게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용 방식이 뭐냐? 바로 이제 수용 방식은 동의를 했을 때 내 재산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내가 재산권 자체를 이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 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공으로 내 재산권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금 청산 당하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 공급 대책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 공급 대책, 이 공공으로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기보다는 이런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부도 인정한 역대급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자체가 올 이제 연초까지 작년 연초까지는 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제 작년 말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사 공급 대책 빠르게 이제 내놓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정한 역대급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정부 자체에서는 공급을 해야만 하고 정책 효과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도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는 정말로 공급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책 효과, 이사 공급 대책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보면은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민간 재개발 활성화한다는 공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평균 아파트 10억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지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돼서 아파트 자체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이제 서울 아파트 지가 10억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말 이제 몇 천만 원에서 1억, 2억 사이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정말 이제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10억 아파트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10억 아파트가 아니라 20억대, 30억대 아파트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받기 힘든 상황에서 소액으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충족하는 지역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종목, 그리고 이제 보도 매체가 방송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없다면 이곳을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산구 청파동 일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용산구 청파동 자체를 추천을 드리냐?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울역 자체에 굉장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GTX A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GTX B 노선 자체가 이렇게 세 개의 노선 자체가 서울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자체가 이제 개발 호재인데 왜 청파동을 추천하느냐? 바로 청파동이 배후 주거지로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파동 일가를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서울역 개발,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최고의 교통 호재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용산민족공원의 수혜도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보도 매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의 수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많은 인구 유입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왜 추천을 드리냐?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남 지역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에 바로 강남이 초근접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지역 바로 배후 주거지로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그 배후 주거지로서 수혜를 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청파동 일가, 이제 광진구 자양동 정말 두 지역 다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지금 하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 압력,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이제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검토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지역 조만간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왜? 지금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그 민간 재개발 나중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간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의 경우는 투자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 정말 많은 시세 차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 바로 특정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정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 1가, 그리고 한강변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두 지역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하신 거다. 입지가 정말 좋은 지역의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될 만한 그런 또 세 가지 원칙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안내를 제가 좀 드릴게요. 용산, 자양동, 연신내 이렇게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입니다. 예약하시고 선착순으로 소수 인원만 함께 하니까요. 전화 주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 그 무료 상담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제는 유망 투자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한 8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5억에서 5억 2천.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그 지역의 힘이 느껴지는 곳 용산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청파동 지역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1호선과 4호선, 지금 경의중앙선, KTX 현재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도보 8분 거리 안에 청파동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2억 6천에서 2억 8천, 2억 중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역 마스터플랜 개발 사업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녹지공원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지역 GTX A노선과 B노선, 신안선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 서울역 역세권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서계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청파동 1구역 사이에 바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GTX A노선, B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렇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금 서울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바로 서계특별계획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바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바로 청파동 1구역이 지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계특별계획구역, 청파동 1구역 이 사이에 바로 이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하려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부선 지화 사업도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용산 민족공원도 이제 부분 개장으로 3단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파동 1가 도보로 다 서울역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수혜 다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 이제 용산 마스터플랜 개발 사업의 호재와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경부선 지하 사업들의 개발 호재를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 1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GTX A 노선과 GTX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 만큼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용산민족공원, 정말 용산민족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주변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파동 1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예상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 정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그래도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2억 6천에서 2억 8천, 2억 중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파동 1가 정말 GTX A 노선과 신안산선의 최고의 교통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와 민간 재개발이 만났을 때 집값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산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한강 라인 따라서 동쪽으로 갑니다.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투룸 다세대고요. 2호선 건대 입구역 이용하시면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 지금부터 광진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설명 이어갈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위치 보시면은 지금 2호선과 지금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에서 7분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 자체는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1억 후반대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 자체 정말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강변 일대 개발 사업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풍부한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배후 주거지로서 지금 광진구 자양동이 이제 그 수요 자체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만큼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지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발의 호재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4년 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무려 1만 7천 명 이상이 근무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남 쪽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 아니면 접근을 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 초근접 거리에 있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광진구 자양동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수요 자체가 몰리면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 정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개발의 호재
그만큼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이 옆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지구 옆에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체크포인트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실투금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1억 후반대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과 광진구 다녀왔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짠,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시 27분 40초 막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두 곳 갑니다. 지역 좀 볼게요. 서울 자치구에서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에요. 투룸 다세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강북의 핵심 지역, 강북의 강남이죠. 마포입니다. 망원동에서 아파트까지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가실 곳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전해드릴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3호선 신분당선 환승한 양재역과는 걸어서 7분 거리. 투룸 다세대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과 함께 할 텐데 저희 방금 2부 시작되면서 족발 얘기 잠깐 2분과 나눴거든요. 양재동이었는데 바로 이 구역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족발 동네네요. 네. 양재동인데요. 제가 최근에 좀 임장을 좀 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다니다가 처음 이렇게 접해본 그런 음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양재동은 되게 저는 이게 되게 보면 가보면 가볼수록 되게 이렇게 뭐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개발들도 있지만 지역이 상당히 좀 조용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늘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또 제가 뭐 그런 입지적인 장점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는 곳들이라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2월 4일 날 뭐 많은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뭐 그런 정책들을 일단적으로 살짝 좀 뒤로 하고 결과 2월 4일 날 대책에는 전세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죠? 사실 전세가 나오려면 공급에밖에 답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임대차 3법이 또 이런 뭐 수정이라든지 또는 뭐 철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 가을 시즌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몸으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또는 그러니까 돌고 돌다 사람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게 바로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포도 가격이 막 오르고 파주도 가격이 막 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세난이 심각했었는데 이번에 2월 4일 대책에도 전세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좀 포인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봄에도 올해 가을에도 전세난은 저는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더욱 더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남아 있으니까 실거주 투자 또는 뭐 전세만을 자꾸 옮겨 다니시기보다는 조금은 한 번 정도는 내 집 마련에 한 발자국 좀 더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자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돼요. 자, 오늘 이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저는 이곳에서 투룸을 추천드려요. 일단 교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일단 금액대가 지금 강남 3구 라인에서 잠실권, 방이동도 사실 잠실권에서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이동도 지금 현재 금액대가 5억 원대 초중반 나오고 있어요. 투룸이. 근데 서초구도 교대 쪽이나 서초동이나 이런 라인들 좀 올라가 보시면 지금 금액대가 5억대 중반에서 8천대를 달리고 있어요. 강남구는 뭐 더하죠, 이보다. 그렇죠? 역삼이나 테헤란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억 원대를 다 상회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금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2022년도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서초구 중에서도 저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초구 양재동은 제가 왜 금액적으로 그냥 제가 이곳은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억 8,900,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상당히 많다. 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양재동을 오셨던 분들 중에서 또는 뭐 개인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거든요. 3천만 원이란 돈을 그냥 증여를 하는 형식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셔라. 네, 그냥 현금을 주시는 것보다 차라리 물건을 안고 주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증여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향후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냥 현금과 건물의 물건의 가치, 나중에 10년 후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 둘씩 한 발짝 좀 다가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경제관념을 좀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는 높은 거주 선호도가 있다. 양재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세 걱정, 월세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세 번째, 호재가 또 넘쳐나는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늘은 저는 이 양재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뭐 교통편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일단 뭐 교통 간단하게 3호선 신분당선 있죠.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숲세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도곡동, 뭐 개포동 재건축 이슈들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인프라 시설들과 앞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특히나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경부고속도로 개발들 남아있죠. 그 위쪽 라인들의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그 위쪽 라인의 서초로 라인들의 개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양재천, 네, 양재천. 자, 이 위쪽 라인, 삼성동 위쪽 라인들이 이제 한강 라인이거든요. 한강 라인이고 한강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이제 탄천과 요 라인이 탄천이고 요 라인이 양재천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물줄기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삼성동, 잠실, 잠삼대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잠실과 그리고 삼성동 라인들과 그리고 청담동 라인들과 뭐 이런 라인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만큼 신고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네, 그렇게 묶여 있는 지역이고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동 개발이 워낙에 또 크니까 그 주변의 주택가들로 그런 영향이 미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치동 있죠. 도곡동 있어요. 그리고 그 양재천 우측 라인, 개포동 라인들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다 투자하시고 싶어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동네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즉 얘기는 점점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파트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동네예요. 아시겠습니까? 개포동 옛날부터 뭐 아파트 안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엄청 뭐 판도촌도 많고 그랬던 동네예요. 그런 것들 다 개발시켜서 아파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양재동은 마지막 남아있는 어찌 보면 개발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지. 이 양재천 라인들을 보세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진이거든요. 네, 정말 사계절 뚜렷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봄이면 벚꽃, 뭐 여름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천변 라인들의 뭐 시원한 이런 것들도 느껴볼 수가 있겠고, 가을 시즌 다 지나가는 거 다 보시죠. 가을에도 얼마나 눈 쌓이는 곳들이 얼마나 예쁜지. 네,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양재천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뭐 수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한강변을 갖지 못하면 천변 라인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천변 라인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동네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양재동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 라인에서 저는 양재동이 그런 의미적으로만 보자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자리가 뭐 없습니까? 양재동 자체만 하나도 양재동 일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세 월세에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고,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 일자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뭐 의료산업벨트, 테헤란로, 뭐 의료관광산업벨트, 보은사로 라인들 일자리가 점점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없고 늘어나는 일자리들만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망들이 상당히 또 좋은 곳이잖아요. 양재동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양재역이 요 있는데 보시면은 뭐 위아래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은 2호선 있죠, 7호선 있죠. 그렇죠? 3호선이 지금 가지고 있고, 분당선 가지고 있죠, 신분당선 가지고 있죠. 그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있죠. 분당 내곡간, 뭐 용서, 그리고 SRT 가지고 있는 수서라든지 3호선 타면 수서까지 바로 가고요. 교통망들과 간선도로망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동네다 보니까 지역 이동성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요, 이제 막 올라오다 보면은 막힐만 하면 양재예요. 그래서 양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또 막히기 전에 또 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개발이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개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의 유입 인구나 늘어나는 유동 인구수에 맞춰서 인프라는 확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OC 산업들도 그쪽으로 많이들 몰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빠져나가는 지역들보다 몰리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양재동은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일단 일자리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뭐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옆에는 이제 코어 권역으로 해서 RNCD 특구 안에서는 이제
어떤 그 숲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대규모 공원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고 뭐 이렇게 연구소 단지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화 혁신 권역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형태의 이제 R&C 그 연구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즉 일자리가 상당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양재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남 이제 양재역에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이 이제 여기 보이시죠? 강남역이 이렇게 있는데 강남역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 지능 아파트 부지, 롯데 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들로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개발되는 거 어떤 것들 들어오는지 알겠죠? 다 아실 거예요.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제가 허구날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 나오는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라고 말씀드려요. 용적률 상향. 용적률 상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값이 오르죠.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용적률 100%였던 것이 이렇게 같은 땅에서 그 위로 200%로 올라가면 또는 요 위로 400%로 올라가면 네, 그럼 요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 금액이? 그렇지 않죠.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다 개인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격들이 예전에는 이만큼밖에 못 올렸는데 이만큼까지 올린다면 당연히 땅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 주변의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고층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토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담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GTX 노선 중에서는 늘 얘기 말씀드리는 거 강남 3구 안에서 GTX A, B, C 노선이 교차하는 또는 정차하는 역이 삼성과 수서와 양재밖에 없다. 그 수많은 역들 중에서 왜 양재와 수서와 삼성밖에 없을까? 수서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크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동 뭐 아시겠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양재는 왜 들어갔나 싶으실 거예요. 그죠? 양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들이 많이 있고 많이 실어 날라야 될 유동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당선이 시작이었고 양재는 그 GTX 노선은 그 두 번째 교통 노선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양재동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양재는 충분한 저평가와 아직은 기대의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신분당선 네 이것은 뭐 어쨌든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 3단계까지 구성이 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대형 업무타운인 판교와 그리고 그 아래쪽 이제 라인 위라고 할 수 있는 강남 라인과 용산 라인들까지 이 세 개를 다 관통하는 노선이 유일한 신분당선밖에 없다. 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노선이 어디 더 있습니까? 신분당선밖에 없어요. 빠르고 쾌적하고 그죠? 대형 업무타운 세 개를 다 관통하고. 자, 그러면 9호선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신분당선은 상당히 구성이 되기 이전에 먼저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 계획은 갖춰 있는 거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분들도 항상 늘 얘기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재가 들어가 있느냐? 서초IC 옆에가 양재 아닙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 호재도 상당히 큰 매원특급 개발 호재예요. 강남 삼성동에 토지거래, GBC센터 하나 건립이 되고 국제기술 복합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로 4군데 지역이 동이 다 묶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개발 호재거든요. 앞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축 라인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이지 않을 거라는 방법 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양재동은 상당히 이 강남 3구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금액. 자, 우리는 5억 원 미만의 강남 3구 라인의 금액을 이제는 앞으로 점점점 만나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4억 8천에서 9천 정도 대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4억 5천에서 7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대 전세를 가지고 있고 투자 금액은 한 2, 3천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감안해 보신다면 2억 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전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는 마포입니다. 망원동이고요. 6호선 마포구정역과는 걸어서 7분 정도, 시세가 7억 8,500에서 7억 9,800 아파트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마포도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요.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한강변 라인들 가깝고 주변 일자리 타운 많이 있고요. 교통망 잘 갖춰져 있고. 자, 그리고 대학교와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직장군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망원동 마포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 공원화와 상권 확대 그리고 재건축 이슈 등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주 수요라든지 그리고 공원화 상권 확대에 따른 토지 가치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는 이제 25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마포 아현 뉴타운의 아파트 금액대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했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25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한강변에 가까운 라인이면서도 한강변을 남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변에 이렇게 공원들이 많이 펼쳐져 있죠. 난지공원, 월드컵공원까지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상암동 DMC 라인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망원동 주변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은 뭐 신촌이나 홍대 상권들도 뭐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홍대에는 홍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있죠. 그 애경그룹이 좀 털을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곳이 바로 이 망원동입니다. 한강변을 바로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강변에서도 자양동이라든지 또는 뭐 용산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뒤치지 않을 정도의 한강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곳이 바로 망원동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거주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성산 시형 아파트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 이슈가 통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성산 시형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 또한 상당히 무궁무진할 수 있는 부분들.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주변에 이렇게 대학교 학생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역 공덕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아래쪽 라인의 영등포 라인들, 쥐벨리 라인들 그리고 위쪽 라인의 상암동 DMC, 마곡 등등에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입지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대규모 큰 공원화. 이건 뭐 지금 화력발전소 라인들을 지하로 내리면서 지상부에 있었던 이런 건축물 시설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공원화, 대규모 공원화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직접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마포로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또 많은 젊은 일자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 라인들도 내년에 완공이죠. 그럼 완공 라인들 보셨을 때 이제 성산대교뿐만 아니라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마곡이라든지 영등포 라인들의 연결성이 더욱더 쾌적해지고 교통난도 대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천 라인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원정, 홍대 라인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서부광역철도 라인들도 2026년도에는 또 만나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도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 라인들도 지금 현재 강북 동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강북 횡단선 또한 마찬가지 목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강변 수변관리공원 그 2권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합정 당상권 라인들이 속해 있는 것이 또 망원동 라인입니다. 한강권의 그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점점 한강의 프리미엄이 점점 붙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망원동은 아까 제가 입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변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파트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 보시를 그럴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7억 8,500에서부터 7억 9,8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 8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 주변에 6억 5천 정도에서 6억 6천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한 25평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겠고 실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억 5천 정도, 3억 정도를 보유하신다면은 이런 아파트를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150 정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 하에 3억 7천에서 3억 7,800 정도 가져가 보실 수 있다면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공실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서초구와 마포구 핵심 지역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